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2년 연속 연결 적자에 주가는 반토막. 이게 무려 30년 동안 업계 1위를 지켜온 한 기업의 현재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회사가 정말 망해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순자산, 그러니까 회사를 당장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가격표가 엄청난 기회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함정인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오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시장의 리더가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이유가 과연 일시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 그걸 알아내야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체계적으로 가보죠. 먼저 이 회사가 도대체 뭐라는 곳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왜 이렇게까지 빠졌는지 원인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왜 다시 주목해야 하는지 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도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가치 평가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볼까요? 한국토지신탁.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일까요? 모든 투자의 시작은 그 기업이 뭘로 돈을 버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부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요, 사실 수많은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공연이랑 비슷해요. 땅 주인, 건설사, 은행, 그리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까지. 신탁회사는 바로 이 복잡한 공연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땅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프로젝트 전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조율하고요. 혹시 모를 법적인 문제들로부터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 역할도 하죠. 근데 신탁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이 회사의 리스크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먼저 차입형은 신탁회사가 자기 돈을 직접 투입해서 판을 크게 벌이는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게임이에요. 성공하면 엄청난 수수료랑 이자를 벌지만 실패하면 그 손실을 다 떠안아야 하죠. 반면에 관리형은 다른 사람이 돈을 대고 신탁사는 그냥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안전한 대신 먹을 게 별로 없는 저위험 저수익 모델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은요, 바로 이 돈 많이 버는 차입형 시장의 거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이 숫자, 약 1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기자본 덕분입니다. 이 돈이 있으니까 다른 작은 회사들은 감히 꿈도 못 꾸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아주 강력한 해자, 그러니까 아무나 넘어올 수 없는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막강한 시장 지위를 가진 회사가 왜 주가가 반토막이 났을까요?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실적 악화의 원인, 이른바 충당금 폭탄을 해부해볼 시간입니다. 주가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충당금이라는 회계적인 요인 때문이에요. 자, 과정은 이렇습니다. 금리가 확 오르니까 지방 아파트가 안 팔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장에 빌려줬던 돈이 묶이게 됩니다. 그럼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미리 손실로 처리해라 이렇게 강제하는데요. 이게 바로 충당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실제로 회사 금고에서 돈이 나간 게 아니라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장부상의 손실이라는 점입니다. 장부에는 마이너스가 크게 찍히지만 회사 돈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분명히 적자인데 신탁이라는 본업 실적만 떼어놓고 보니까 284억 흑자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본업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연결 실적을 망쳐놓은 걸까요? 범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연결 적자의 결정타는 자회사, 코레이트 자산운용에서 터진 소송 때문이었어요. 여기서만 141억 원의 충당금을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업의 경쟁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 그대로 일회성 비용이었던 거죠. 결국 연결 적자라는 큰 제목 뒤에는 본업은 사실 튼튼했다는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과거 얘기는 그만하고 미래를 한번 볼까요?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 회사를 다시 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주 잔고입니다. 7,213억 원. 이거 역대 최고치예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4년치 먹거리를 이미 창고에 가득 쌓아놨다는 뜻입니다. 미래 매출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미래 매출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 세대 수가 이건 뭐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2023년에 800세대 남짓이었던 게 내년엔 4,800세대, 그 다음엔 6,0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일감들이 드디어 돈이 되는 구간으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쳐야 돼요. 이 회사의 핵심 성장 엔진이 두 개가 있거든요. 돈 잘 버는 차입형 사업이랑 미래 먹거리인 도시정비 사업. 근데 이 두 개가 2025년에 동시에 그것도 역대급으로 터졌다는 겁니다. 차입형 수준은 7년 만에 최대, 도시정비는 역사상 최고. 이 두 엔진이 동시에 이렇게 강력하게 불을 뿜은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26년에는 보너스도 기다리고 있어요. 분당에 있는 빌딩이나 이지스 자산운용 지분 같은 걸 팔아서 꽤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데 외부 환경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사 몇몇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하니까요. 이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들도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최근에 아주 큰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지면서 진짜 실력이 있는 것 맞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2026년에 4천억 원이 넘는 빚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것도 부담이죠.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아직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계속 늘고 있다는 점,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제 기회와 리스크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이죠. 이 모든 걸 다 감안했을 때 만약에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면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가치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나 싼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PBR인데요. 0.31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 회사의 모든 재산에서 빚을 다 갚고 남는 순자산, 그러니까 1만 원짜리 지폐를 지금 3,100원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엄청나죠? 게다가 배당도 6% 넘게 줘요. 이건 주가가 더 떨어지더라도 배당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안전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 증권사 리포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가치를 계산해봤어요.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보니까 2,796원이 나오고 사업 부문별 가치를 다 더해보니까 1,818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평균 내서 목표 주가 2,300원을 제시한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 회복 속도가 좀 더디고 아까 말했던 리스크들이 현실이 된다면 주가는 한 1,8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적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쌓아놓은 일감들이 착착 돈으로 바뀌고 시장 분위기도 좋아진다면 증권사에서 말한 2,300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여러 변수들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 투자 아이디어의 가장 단단한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미 확보된 7,213억 원의 수주 잔고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명확한 체크리스트 세 가지를 드릴게요. 2026년에 이걸 꼭 확인해 보세요. 첫째, 자회사 문제 털어내고 연결 영업이익이 정말 흑자로 돌아섰는지. 둘째, 팔기로 했던 자산들이 실제로 팔렸다고 공시가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 또 다른 대형 사업을 따내면서 시장의 믿음을 되찾아오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이 회사의 미래가 보일 겁니다.